안녕하세요. 주말 만드는 취업 비법들 준비스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상반기 채용은 체험형 3개월, 채용형 1개월 등 총 4개월의 인턴 후 정규적으로 전환되는 조건입니다. 채용 인원은 작년과 같은 270명입니다. 경쟁률은 작년도 2020년도 상반기에는 행정직만 말씀드리면 총 응시 인원은 7,282명이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1차 서류 전형이 어학성적 가부입니다. 선발은 6,922명입니다. 이 얘기는 약 300명에 가까운 분들이 어학 성적이 외국어 성적이 1차 서류를 통과하는데 부적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경쟁률은 142.78대 1이었습니다. 다른 경쟁률은 제 네이버 카페에 올린 글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 전형의 특징은 1차 서류 전형이 외국어 성적으로만 난 가부평가라는 점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전공자가 2차 필기 전형의 30%를 차지하는 직무시험을 잘 본다면 합격의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한국수자원공사의 특징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비전공자가 학교 교육이나 직업 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합격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물론 합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에서 유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면접에서 학교교육이나 직무교육 관련 사항이, 직업교육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면접자의 질문에 정말 잘 대답하지 않는다면 다른 학교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받은 분들에 비해서는 경쟁률, 평가할 때 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1차 서류 전형은 말씀드린 것처럼 어학 성적입니다. 2차는 필기 전형이 NCS 70%, 직무 능력 30%입니다. 그리고 직업 성격 검사 후 3차 면접 전형에서 직무와 역량 면접을 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설명드리겠지만 직무와 역량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NCS 기반 자기소개서인 한국수자원공사 자소서에서 작성할 때 이 직무 역량 부분을 강조하실 수 있는 문항을 찾아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이 되시면 3개월 체험형 인턴, 1개월 채용형 인턴 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자기소개서 구성은 직업기초능력 500자, 경험기술서 700자 등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00자 내지 500자를 직업기초능력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최대한 500자 가까이 작성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기 때문에 학교, 나이, 출신지 등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감점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전공 관련된 내용을 교육상, 교과목으로 기재하는 것은 블라인드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또한 학교, 나이, 출신지 등이었기 때문에 FAQ 등에서 적을 수 없는 내용, 예를 들어서 전공을 기재할 수 없는지, 또 성별을 알 수 있는 군대를 여부를 기재할 수 없는지 등도 확인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주요 사업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댐 관리, 개발 및 목적이 가장 중요한 사업이었습니다. 수도를 중심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수도에 필요한, 우리가 먹는 물에 필요한 댐을 관리하고 개발을 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이런 수력 발전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신재생에너지의 이런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어서 수상 태양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습니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는 관련 물산업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한 어, 방안도 주요 사업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사업 및 관련 산업 육성 등에 대한 여러분들이 수자원공사의 방향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역시 생태 문화적 가치입니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생태 문화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생활용 수동을 공급하는 수자원 공사에서 이런 물 관리를 통한 생태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탄소 배출권 제로를 목표로 하는 현 정권, 앞으로의 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적인 방향이 탄소 배출 제로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태양광, 그리고 수력, 조력, 풍력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력 및 수상 태양광 발전 등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노력을 하는 부분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 있는지, 어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적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전력공사를 통한 풍력 발전에 대한 논의도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공기업 전력공사라는 특징상 발전 사업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전기를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법을 개정해서 전력공사가 직접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력 및 태양광, 수상 태양광 발전 등에서 어떻게 직접적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을 더 늘릴 수 있는지, 더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세 번째, 강소기업 육성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에서는 물산업도 중요한 산업입니다. 물산업을 통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그리고 해외 진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를 통해서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기소개서 문항은 자기계발 능력 관련 문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자기소개서의 특징은 직업비추 능력 10가지 중 5가지의 문항을 물으면서 어떤 능력인지를 표기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능력에서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지원한 분야에서 뛰어난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키워드는 전문가가 되기 위해 기울이고 있는 노력이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국수자원공사는 비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공자라면 직무 관련 교육 내용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성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작성하고 있는지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교과목이나 프로젝트명 등을 적는 것은 블라인드 전형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FAQ 등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성 시에는 장단기 목표를 설정해서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적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 실행 계획을 적는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 직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것인지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대인관계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했던 경험에 대해 설명하고 그 경험 속에서 팀워크 형성과 협업을 이루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를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지역 내에서 민원인을 만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접촉하게 되는 사람들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 원만히 해결하고 지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팀워크 능력과 협상 능력 등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원관리 능력입니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 어떠한 방식으로 계획을 세워 일을 처리하는지에 대해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회사에서 자원이란 인적, 물적 자원을 비롯하여 시간도 포함합니다. 해당 문항에서 계획 수립에 대한 질문을 한 이유가 시간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문항을 작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시간 자원을 계획하고 할당하여 성과를 낸 경험을 찾아 기술하시기 바랍니다. 직업윤리입니다. 어떠한 일을 진행할 때 원칙 준수와 일의 효율성 사이에서 갈등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하고 갈등 해결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서술하는 문항입니다. 조직은 윤리의식이 바탕되지 않는 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직업윤리의 수준이 낮은 경우 신뢰성이 결여되어 경쟁력을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문항은 원칙과 효율성을 대립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작성하면 여러분이 올바른 방향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원칙을 지키면서 성과를 낸 사례를 작성하는 것이 공공기관에서는 기본입니다. 원칙과 효율성은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조직 이해 능력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바를 인재상과 자신이 가장 부합되는 역량을 결합시켜 작성하는 문항입니다. 이 문항은 일반적인 자기소개서의 입사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입사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을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세 가지 주요 사업을 통해서 한국수자원공사의 대내 외적인 사업 환경을 분석해 보시고 경영 환경을 이해하신 후 여러분들이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인재상이 필요한지를 생각하셔서 여러분의 사례를 찾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항은 수자원공사의 사업과 경영 환경, 대외 환경, 그리고 여러분 인재상에 필요한 조건들을 모두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항입니다. 많은 고민을 하시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경험 기술서입니다. 입사 지원한 선발 분야 관련 교육, 경력, 경험 사항에 대해 기술하고 이 기술시에는 본인이 맡은 역할, 주요 활동 내용 및 성과, 그리고 기울인 노력, 조직에 기여한 내용 및 기여 정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향후 본인이 지원한 분야 업무 시 수행 시 기여할 수 있는 측면을 기술하는 내용입니다. 경험 기술서의 핵심 키워드는 직무 관련 경험 또는 경력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입사를 지원하는 신입이기 때문에 경력이 대부분 없습니다. 참고로 경력사항이란 금전적 대가를 받고 한 활동입니다. 경험은 금전적 대가가 없는 활동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다른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험 기술서의 핵심 키워드인 직무 관련 경험 및 경력에서 경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경험으로만 작성하셔야 되고요. 이 경험은 교육 관련 사항도 경험입니다. 학교에서의 프로젝트 활동이나 동아리나 기타에서의 어떤 공모전 같은 활동에서의 여러분들의 역할과 성과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동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국수자원공사의 자기소개서 및 경험기술서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경험기술서 700자 작성 방법은 제가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점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말면 되는 취업기법들 좀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